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당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적 대화가 노출된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을 전했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 내부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대응 방안을 놓고는 이견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30일로 예정됐던 14만 경찰 전체 회의는 취소됐지만 일선 경찰들의 분노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해외 유입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하루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회의와 출장을 자제하는 등의 자율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소비 심리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여름철 행사 제품으로 나눠준 가방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벤트를 계속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스타벅스는 가방 제조사로부터 성분 검사를 통보받고도 인터넷에서 논란이 될 때까지 가방 지급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4조 원이 넘는 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일 거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사이에서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 노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 속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윤 대통령의 의중은 아니었는지 그런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답장에서 대통령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했고, 대통령은 하철이라는 캐릭터의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냈죠. 대통령과의 실시간 문자는 권대행의 위치를 재확인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문자 말미에 등장한 강기훈도 관심입니다. 1980년생으로 대한우파 성향의 자유의 새벽당 창당을 주도한 인물로 권대행과 사이가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으나 대통령실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동명이인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다만 그가 이준석 대표의 청년 정치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힘 권력구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권대행의 오늘 답변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밝힌 그대로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적인 문자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간에 나눈 문자 노출이 됐고 공개가 됐죠.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또 정부가 경찰국 신설에 이어서 경찰대 개혁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의 전국 현안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국 이슈가 대통령과 당대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간 나눈 문자가 지금 최대 이슈 아닙니까? 오늘도 두 분께 이 문자 내용을 집중적으로 여쭤볼 텐데, 먼저 이 문자를 왜 공개했을까? 혹시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뭐 너무 나간 학대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학대 생각합니다. 해석이다. 예. 저도 현실적으로 이제 본 회의장에 들어가면 문자를 많이 보고 네. 또 밀린 문자들 또 그 자리에서 이제 카톡으로 답변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어제 저 찍힌 저 문자도 그런
정상적으로 이제 보던 카톡 중에 이제 텔레그램이 저렇게 이제 포착된 거 아니냐. 그렇군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뭐 좀 너무 그럼 이제 실수라고 합격했다. 보시는 거군요. 아니 실수도 아니고 예. 제가 판단하건대 뒤에서 저렇게 기자가 내리다 보고 있을 줄은 모르고 아마 네. 그저 평시에 하던 대로 하댔는데 어떻게 저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가 딱 찍혔다. 저는 이렇게 우연이라고 판단합니다. 태영 의원님은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으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는 뭐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하진 않았는데 후보 시절에는 문자를 많이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문자도 대단히 빨리빨리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감탄한 거는 네. 아니 선거 때 그렇게 바쁘시겠는데 어떻게 이제 문자도 그렇게 빨리 주실까? 혹시 차로 이동 시간에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밀렸던 문자들 이런 거 주지 않는지. 네. 그래서 이번 사건 끝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제 핸드폰을 봤어요. 나한테는 문자가 얼마나 빠른 시기에 왔다 갔다 했는가. 얼마나 빠르게 답변합니까? 어떤 때는 예. 지어 5분, 뭐 길어서 15분 이렇게 됐을 때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 보면 정상적으로 대통령께서 문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영태 의원님, 뭐 다른 당 이야기는 합니다만 대통령과 대표죠, 대표 대행이긴 합니다만 이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혹시 대통령의 문자를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사실 현재 네. 국회의원 하면서도 본 적은 없고요. 네. 정말 사상 초유의 전무후무한 일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사적 대화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표, 현재 권한대행이긴 하지만 네. 어쨌건 두 분이 대화한다. 혹은 이 대통령의 텔레그램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아마 저는 국가안보상에 매우 좀 중요한 사안일 것 같은데요. 만약 뭐 북한의 예를 들면 해킹의 대상이 되거나 그럴 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됐건 저는 이 존재 자체가 확인된 것은 매우 좀 이 불순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과정도 문제입니다. 의도했어도 문제고요. 부주의했어도 문제입니다. 과정도 문제인데 결과도 더 문제입니다. 발언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이 지금 현재 당원권 정지이긴 합니다만 당 대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어떤 분노가 읽힐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지금 공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사분오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 논의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이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 거고요. 어찌되었건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사선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했는데요. 오전 11시에 했던 텔레그램을 이미 답장도 하셨습니다. 근데 굳이 오후 4시에 다시 열어서 굳이 왜 그걸 대정부 질의 시간에 대통령과의 대화를 열어서 그리고 기자들 뒤에 있는 거 다 저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선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선이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리 그렇다면 위치도 장영태 맨 의원님. 뒷좌석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원내대표 의도적으로 보여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의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의도도 제가 이제 이걸 넘겨짚어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게 한데요. 의도했던 근데 부주의했던 둘 다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 좌석은 아시겠지만 저희처럼 뭐 앞좌석이나 중간에 있지 않습니다. 지도부는 맨 뒷좌석이거든요. 기자들이 가장 표적이 되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그렇군요. 대통령과의 대화를 확인할 전 상식적 이해는 좀 사실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적 대화가 노출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입장은 아직 들을 수가 없었고요. 문자 내용 이야기 하셨으니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문자 내용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이준석 대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 후보 시절에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여러 차례. 뭐 이제 대선 기간에 이제 네. 그런 갈등이 있었고 또 이제 1월 6일 날 우총 때도 이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또 대통령과 인차 또 화해되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저 상황에서 뭐 내부 총질 당 대표 저 문자 자체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그 어떤 불만이나 뭐 이런 거냐 저는 그렇게 확대해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내부 총질 당 대표라는 거는 네.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징계 전까지 당 최고위라든가 이런 회의 때 우리 당 안에서 이제 여러 최고위원들과도 이제 다투는 이런 모습이 요가 없이 그대로 이제 언론에 나갔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고 권성동 대표가 대응을 하면서부터 대단히 당이 안정감을 가졌다. 이거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불만, 뭐 감정이 저게 담겨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이제 확대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세요, 태영호 의원님은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바로 어제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두구육, 그러니까 양 머리를 상점에 내놓고 뒤에서는 개고기를 판다. 이거 겉과 속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사실 윤핵관을 바로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확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뭐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에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예.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고 보고요. 사실상 윤리위에 회부하는 당대표가 윤리위에 회부되는 정말 사상 초유 이 일도 사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윤리위원들도 윤리위원회 구성 권한도 당대표에게 있는데 과연 그 당대표를 윤리위가 어떻게 회부했을 거냐 했을 때 그 반대 힘이 작동했을 텐데요. 그 반대 힘은 결국 윤핵관일 수밖에 없다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윤핵관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더 큰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윤리위원회 회부는 당대표 탄핵 절차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당대표 탄핵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윤리위 회부했다. 그리고 6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심지어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정말 제대로 이 명확하게 증거 사실주의에 입각하기 어려운 이 사안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그것도 당대표를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윤핵관의 의중이 아닌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또 다른 의혹을 사실상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모든 이슈가 지금 이 문자에 묻히고 있는데요.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 청년 정치인들 있잖아요. 예. 많이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 예. 보니까 박민영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믿었었는데,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싫어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드러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했고, 천하람 혁신비대위원이죠. 이준석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 당내에서는 뭐 분명 이자 방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청년 최고위원이라든가 청년층에서 좀 이 반발 같은 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우리 당의 이제 징계위원회에서의 이런 결정 사항이라든가 마치도 이번에 이제 문자 공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윤핵관들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지나친 이제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에서는 예. 이미 당원 당규에 있는 규정대로 당 대표를 징계한 거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시종일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당원으로서 또 우리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차 밝혔기 때문에 네. 그걸 믿고 가야 된다. 저는 아직까지 뭐 우리 당을 윤핵관들이 뭐 뒤에서 좌우지한다. 저는 이거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문자 내용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당도 잘하네요. 예.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 아니, 당을 잘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당무에 개입한 겁니까? 직접 예. 개입은 아니더라도 이제 예.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저는 그 이준석 당대표 이제 징계 이후에 직무대행 체제로 넘어가면서 당이 대단히 안정감을 저는 찾았다. 지난 시기에 최고의 한번 한다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도 대단히 가슴이 두근두근했거든요. 오늘은 네. 또 어떤 모습이 나갈까. 그리고 왜 언론 카메라가 다 들여다보는 데서 최고위원과 당대표가 다투는 모습이라든가 이건 정말 당원으로서는 좀 대단히 보기 민망한 모습인데 네.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이거 그런 모습이 보지 않아서 정말 좋다는 정도의 표현은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당에서는 생각합니다. 여러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하고 정말 최고위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감정적으로 갈등하는 싸우는 모습이 계속 나왔었는데 예, 그거 안에 우리가 정책을 놓고 또 당무 현안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거는 대단히 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뭐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처럼 뭐 악수하는데 치고 지나간다든가 뭐 이런 모습은 생각납니다. 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흔들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이 당무 거부란 표현을 썼지만 사실 거부할 당무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당 대표에게 사무총장이 보고하지 않는다든지 이 소위 공보단 역할을 하셨던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 당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후보에게 직보하겠다든지.
또 배현진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이 설화들을 최고위원회 공개된 자리에서 당대표를 비판하면서 사실상 지금 이 당대표 흔들기에 열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윤핵관이라고 보는 게 결국 이 적절한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걸 이제 뭐 윤핵관의 작동을 느껴본 적 없다고 하시더라도 많은 국민들께서는 과연 분명 당대표보다 그 위에 있는 권력이 뭐겠습니까? 단 하나의 권력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여야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야 목소리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잠깐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무 개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지금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민생 챙기는 행정 집행에 중점을 가지고 하고 계시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권 대표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그래도 잘 이끌고 와준 거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얘기하던 것이 그렇게 나타나진 거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 당 집권당 대표를 제거하고 나서 기분 좋아서 권한대행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합니까? 대통령이 이런 데에 관심을 두니까 민생과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젊은 대표를 잘라내는 이러한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저 미소를 보면서 참으로 정치가 잔인하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런 대통령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검찰이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 통일부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통일부 압수수색입니다. 보통 이제 검찰이 통일부 압수수색하면요, 최근에 이제 북송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YTN 취재 기자가 뉴스 속보를 전해드리기로는 검찰이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통일부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면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제거하는 데 있어서 윤 대통령과 윤핵관이 공동으로 한 것 아니냐, 이게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난 어느 측면을 보고 이거 대통령과 뭐 윤핵관들이 공동으로 뭐 마치 작전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제 좀 뜻밖입니다. 그때 당시 윤리위원회에서의 징계 이 절차는 순간에 군사 작전하는 것처럼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전에 이제 일정 시간표도 나왔고 순찰을 다 밟으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진행된 이런 이제 사항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것을 가지고 윤핵관과 대통령들이 뭐 작전하도록 했다, 이 표현은 좀 너무나 지나친 표현이라고 저는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 문자에 강기훈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기훈과 함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강기훈 씨가 누군지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자유새벽당 창당 멤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대통령실에 있는 동명인이 또 있다고 해요. 그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 자유새벽당 창당 멤버 강기훈 씨 만나보신 적 있어요? 네, 저는 만나봤고요. 제가 만나본 데 의하면 대단히 이제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또 이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는, 특히 이 MZ 세대의 그런 심리를 잘 아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강기훈, 그 자유의 새벽당 그 창당 멤버 강기훈과 어제 문자 메시지에 나왔던 강기훈, 그리고 지금 현재 용산 집무실에서 아직까지 뭐 임명 절차는 안 됐지만 현재 기획 조정 업무를 하고 있는 강기훈이 이 동명인인지 하는 거는 아직 뭐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 인물이 같은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건 좀 약간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취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권성동 직무대행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얼마 전에 그 사적 채용 논란 때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발언 나왔었고요. 뭐 압력 행사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감도 표시했고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이번에 또 문자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지금 리더십 위기가 온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태영 의원님께서는 후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권성동 대표가 상당히 안정된 이
직무대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어찌되었건 당대표가 지금 사실상 당원권 정지되고 나서 네. 비대위에 준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다른 또 분들과의 또 이 견해차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당원권 정지 과정에서도 권리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 사고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 가지고도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고는 이 당원권 정지를 사고로 해석해서 6개월 뒤에 당대표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결국 사고로 해석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어찌됐건 유권 해석 권한이 최고위원회에 있긴 합니다만 이 여전히 김기현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 등과는 이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불씨들이 좀 사그라들지 않고 뭐 구급 특혜 채용에 대한 문제가 사적 채용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예.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텔레그램을 혹시나 뭐 의도적으로 정말 아니면 본인이 정말 친분이 있는 걸 과시하고 싶어졌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유출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저히 상식선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찌되었건 좀 이 갈등은 상당히 앞으로 증폭될 여지는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좀더 게 하실 말씀 좀 하세요. 지금 예. 자꾸 제가 판단하는 건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의도적이고 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지금 자꾸 방점이 찍히는데 예, 예.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이제 권성동 대표는 이렇게 모든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고차원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하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예. 아시겠지만 지금 뭐 언론들과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저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인터뷰를 한다고 할 때 보면 본인이 그 순간에 생각했던 거를 과감없이 이야기해서 그래서 간호 기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발언이 좀 지나친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너무나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 무엇인가 목적을 두고 한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정말 제 생각에는 이거 과도한 해석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이 다 판단해 주실 것 같고요. 다음 이슈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경찰국 관련입니다. 이제 경찰국이 행안부에 설치하기로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음 달 2일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에 가동을 하게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경찰대 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총경 모임을 경찰대가 주도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야 목소리를 듣고서 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서 안보가 되기는 참으로 힘든데 이런 이제 일선 경찰들의 승진 기회가 박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또 의원에도 사실 이런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좀 경찰대 출신들이 좀 앞장서니까 경찰국 반대 입법청원 참여 인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경찰 장악을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이상민 장관에 대해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면서 오는 30일 예고했던 14만 경찰 회의는 일단 철회가 됐고요. 민주당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행령이 통과가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국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어제 일단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 법이 정한 권한의 위임 혹은 법률이 정하는 권한의 한도 내에서 시행령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밖으로 넘어서는 이 소위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넘어서는 범위의 시행령 자체가 사실 저는 무효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라든지 혹은 시행령 이 수정 요구권 또 시행령 통제 법안 등을 발의하면서 가능할 이 어떤 여러 가지 권한 밖에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행령을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또 탄핵 등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경우의 수와 가능성을 놓고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또 맞대응할 생각입니까? 예, 지금 민주당의 그 청론권은 적법하지 않다. 여기에 지금 네. 지금 방점이 찍히고 있는데요. 저희 당에서 이제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전에 이거 과연 적법한 일이냐 이미 국회 법제처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제처에서는 네.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다 이런 네. 다 이제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이 입법 그런 안에 기관 안에 가져와야 될 것이 이건 당연히 시행령으로 가능한 일인데 예. 너무 좀 과도하게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경찰대 개혁은 어떻게 추진할 그 계획입니까? 이 문제는 예. 뭐 그 아시다시피 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 저는 나온 이슈가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경찰 예. 안에서도 제가 만나본 많은 경찰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현실적으로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경찰대를 나오면 거의 두 굽을 뛰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경찰 내에서 이 공정의 견지에서 이거는 좀 바로잡아야 할 현안 문제로 제기되어 문제인 것만큼 네.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를 개혁하라는 것이 저는 응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분께 짧게 질문 하나씩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용 의원님, 네. 태용 의원님은 이제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서 민주당 전 정부가 유엔사를 속여서 강제 북송을 했다 이런 주장하고 계신 거죠. 예. 예, 어떤 근거 때문에? 그 유엔사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통일부에서 출입 목적을 이제 밝혀야 됩니다. 네. 왜 들어가냐? 근데 거기에 이번에 들어간 것은 경찰 특공대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예, 예. 그런데 출입 목적의 북송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판문점 안에서 진행되었던 수백 건의 북송은 다 자율적 의사에 자의에 의한 북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사도 당연히 이것은 자의에 의한 북송으로 판단하고 출입을 허가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후에 일어난 현상을 유엔사가 들어보니 이거는 일반 북송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방점하는 건 강제가 아닙니까? 예. 강제력이 물리력이 동원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후 유엔사가 통일부에 대단히 큰 불편함을 표시하고 유엔사가 승인을 했는데 강제 북송인지는 몰랐군요. 몰랐지. 일반 예. 왜 평상시 진행되던 일반 북송이다. 왜 표기 자체를 북송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진행된 일은 강제성이 도입됐거든요. 네. 그래서 유엔사가 이 문제 제기를 했고 통일부와 유엔사 사이에 상당히 오랜 기간 불편함이 조성됐다. 이걸 권영세 장관이 어제 밝혔거든요.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나요? 뭐 일단 예. 여러 가지 이 군 안보와 관련된 또 이 남북 간의 관계에서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16명을 살해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NLL을 왔다 갔다 정말 김책항으로 도주하고 도피했던 분들에 대한 이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님이 내일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을 하시는데 예비 경선 컷오프가 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자가 17명이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일단 8명 안에 들어가는 거죠. 네, 예. 이제 예비 본경선을 진출하려면 8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내일 8명 안에 들 자신 있으신가요? 뭐 일단 혁신 전대가 되어야 되는데요. 네. 어찌됐건 젊음과 혁신을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최고위원 후보로 예. 제가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발표하나요? 네, 투표하고 나서 바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용호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YTN은 최근 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에서 700억 원대 재하청을 떼는 업체가 부실 시공을 남발했다는 문제를 전해드렸습니다. LH 직원들이 부실 시공이나 불법 재하청을 알고도 눈 감아줬다는 증언까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규모의 공사를 맡은 특정 업체가 계약과 다르게 LH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부실 시공 시공을 2년밖에 안 된 뒤늦게 재도장 공사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의 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 가운데 30% 이상을 박모 씨 업체가 도맡았습니다. 지하청으로 따낸 사업비 규모만 700억 원에 달해 업계에서는 LH 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박 대표가 재하청 받은 작업장에서 상습 부실 시공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직접 시공에 참여한 작업자들도 재도장이 엉망으로 이뤄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준공 1년 만에 바닥이 심하게 들뜨고 까진 용인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아예 재도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작업자가 하자보수를 맡았습니다. 차선 도색만 해봤을 뿐 지하주차장 바닥은 한 번도 다뤄본 적 없다 보니 마구잡이로 작업이 이뤄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지하주차장 바닥을 했던 전문 업체가 아니니까 전력이 전혀 없었어요. 페인트 업체에 전화해서 시공법에 대해서 물어봐서 대충 듣고. LH 직원들은 이런 부실 시공 정황을 뻔히 알고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준공검사에서 페인트 두께조차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YTN 취재진이 직접 측정한 결과 페인트 두께가 턱없이 모자란 곳들도 서류상 준공검사는 모두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특히 계약상 금지된 지하청 정황을 LH 직원들이 눈감아줬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다른 업체가 맡은 작업 현장을 같은 현장 책임자가 모두 안내하고 작업자 명단마저 똑같은데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무에서 2개 현장을 다 갖고 왔었고 2단지에서 했던 사람들도 3단지로도 노예미 신청이 됐었고 2단지에서 검수 끝나고 3단지로 곧바로 건너가는 거죠. LH와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 회의에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 지하청 업체 박 대표가 직접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계약상 지하청 자체가 불가능한데 버젓이 LH가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겁니다. 당시 회의 참여 업체들이 수주한 제도장 사업은 모두 박 대표가 지하청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제가 뭐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 직원이 따라서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LH는 직원들이 부실 시공과 편법 지하청을 알고도 눈 감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수점검에서 증거가 드러나면 조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 일부 아파트 단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확인됐다며 조사 대상을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LH는 취재진이 부실 시공을 파악해 명단을 넘겨준 지 한 달이 되도록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현장 재시공이나 책임자 조사는 수개월 걸리는 실태 조사 이후로 미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여행 가시거나 또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죠.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자동차를 이용하실 때는 꼭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을 때 사망률이 맨 경우보다 최대 6배 높습니다. 고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안전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지 얼마 안 돼 위반 차량이 속속 적발됩니다. 적발된 운전자는 습관 때문에 안전띠 매는 것을 깜빡했다고 말합니다. 습관 때문에 이랬는데 잘 매도록 할게요. 금방 나오다가 바로 휴게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휴가철인 만큼 렌터카도 잇따라 적발됩니다. 특히 뒷좌석 동승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그 착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얼마 전 제주에서 발생한 소나타 렌터카 교통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7명 중 3명이 숨졌습니다. 정원 초과로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못한 것이 큰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맨 경우와 매지 않은 경우 사망률을 보면 매지 않은 경우가 맨 경우보다 6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안전띠를 매지 않을 때 좌석별 사망률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은 3.7배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탑승자에게 추가 충격이 가해져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차량 안에서 서로 뒹구는 형식의 교통사고가 나다 보니까 1차적인 차량 충격 외에도 2차적으로 내부에서의 충격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우선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여름철 농산물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감자 도매 가격은 20kg당 41,460원으로 1년 전 25,800원과 비교해서 60.7% 비싼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토마토는 5kg에 23,340원으로 한 달 전보다 74% 비싸고 1년 전과 비교하면 90% 올랐습니다. 이 밖에 수박과 복숭아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6%, 11% 오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외식비 급등 속에 버거킹이 오는 29일부터 4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4.5%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메뉴인 와퍼는 6,400원에서 6,900원으로, 롱치킨 버거는 4,4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됩니다. 와퍼는 지난 1월 6,100원에서 6개월 사이 800원이 오르게 됐습니다. 버거킹은 지난 1월 33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2.9% 올린 데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롯데리아와 KFC도 최근 6개월 사이 2차례씩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틀 전 신인 골퍼 윤이나 선수가 한 달 전 있었던 자신의 규정 위반을 뒤늦게 자진 신고한 일이 있었죠. 이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사실상 자진 신고가 아니라 부정이 발각돼 등 떠밀린 실토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선수를 지도한 코치와 부모가 현장에서 부정 행위를 알았는데도 바로잡지 않고 경기를 계속하게 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상희 기자입니다. 300야드 장타신인 윤이나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소속사의 해명글입니다. 대한골프협회에 남의 공을 친 이른바 오구 플레이를 자진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심 고백으로 보였던 자진신고는 알고 보니 등 떠밀린 실토였습니다. 캐디 단톡방을 통해 윤이나가 남의 공을 치고도 모른 척한 부정행위가 널리 알려졌고 다른 선수 부모들의 압박이 계속되자 더 버티지 못하고 한 달 만에 항복한 겁니다. 당시 15번 홀 퍼팅 전 캐디가 분명히 실격당할 수 있다고 규정을 알려줬지만 윤이나는 그대로 퍼팅을 했고 다음 홀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난에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큰 우리한테 무슨 피해를 주냐, 어차피 커탈락했고 대한골프협회 측이랑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더 심각한 문제는 선수 코치와 부모의 태도였습니다. 아시안게임 코치까지 역임했고 현재 모 골프단 단장이기도 한 이 코치는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들었지만 제자의 부정행위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역시 함께 있던 부모도 순간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딸이 중징계를 받게 될지도 모를 비양심적인 선택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16번에서는 다 알았지, 세 명이 다. 선수가 잘 알아서 판단해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짜부가 어린이한테 맡겨버리면. 여전히 스포츠계를 지배하고 있는 성적지상주의가 이제 막 피어나는 재능 많은 선수를 심각한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부정행위 과정이 드러나면서 곧 소집될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릴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한국전 정전협정 69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에서는 전사자들의 이름을 아로새긴 추모의 벽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전사자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행사가 열렸는데 저마다 절절한 이야기들을 풀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0년 전 낯선 땅 한국에서 숨진 혈육의 이름을 찾는 가족들. 이름 한자 한자 매만져보고 사진으로도 담습니다. 종이를 덧대 탁본을 떠 고이 간직하기도 합니다. 미국 워싱턴 한복판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새롭게 세워진 추모의 벽에 전사자 유가족 500여 명이 찾았습니다. 공식 개막식 하루 전날 먼저 유가족들을 불러 공개 행사를 연 겁니다. 참전 당시 19살이었던 오빠의 유고를 아직 찾지 못한 자넬 씨는 추모의 벽의 의미가 더 각별합니다. This is basically our final resting place. This is their grave that we get to come to visit because we don't have any place to go and visit our family member. 전쟁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추모비를 세워준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It's beautifully done and the great appreciation for the support that we got from the Republic of Korea. 여기 화강암판 130m에 빼곡하게 새겨진 한국전 전사자 4만 3천 명의 이름 가운데는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천 명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신희 씨는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3년 1월 휴가 나온 아버지와 찍은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을 들고 추모의 벽을 찾았습니다. 세계 중심지인 여기에 그래도 이름이 각인됐다는 거는 저로서도 가문의 영광이고
아버지한테도 참 혼을 풀어준다 그래야 되나요? 공식 개막 행사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전국 노병대회를 열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전승의 명절에 즈음해서 온 나라의 인민의 숭고한 경의와 열렬한 축하 속에 제8차 전국 노병대회가 어제 수도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덕훈과 조용원, 최룡해, 박정천, 리병철 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행사장 앞자리인 주석단에 앉았지만 예상과 달리 김 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이후 19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탈냉전 시대 국제협력의 상징으로 불렸던 국제우주정거장 사업이 러시아의 탈퇴 발표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뒤 서방의 제재를 풀기 위한 러시아의 엄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16개 나라가 함께 운영하는 월드컵 축구 경기장 크기의 우주정거장입니다. 주도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우주정거장으로 우주인을 보내기 위해서 상대편 우주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 러시아가 2024년 이후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Мы выполним перед нашими партнерами, но решение и уход с этой станции после 2024 года принят. Я думаю, что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мы начнем формировать российскую орбитальную. 미국은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탈퇴 결정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만큼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We are exploring options to mitigate the potential impacts on the ISS beyond 2024 if Russia does withdraw. 미국과 러시아는 우주정거장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력을 공급하면 러시아는 자세 제어나 기동을 맡는 방식입니다. 러시아 탈퇴가 우주정거장 운영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The ISS was designed to be completely interdependent or dependent on both sides. So neither the Russian side or the American side could function without the other. 러시아 탈퇴 발표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꼽히고 있습니다. 전쟁 후 서방에서 러시아의 우주 산업 분야를 제재했는데 이를 풀기 위한 엄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제재를 풀어야 운영 관련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나온 관련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핵실험 시기나 핵실험 방식 등에 관해서는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도에 관해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한반도에 불안정성을 더하는 것으로 동맹,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안에 아무래도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요? 그거야 우리도 만나봐야 알지. 아직 만나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저쪽에 뭐 일정 변화가 있는지 우선 예, 한송훈 씨 오늘 안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2023년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1년씩 교대해서 맡는다는 의미입니다.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낍니다만은 민생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또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합의에 이뤘습니다. 과방위 좀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정은 돼 있죠. 예정은 돼 있죠. 아직 뭐 없으니까. 최고위 축하드립니다. 과방위원회 발표받아 어려운 회차니?
국회의장은 정의당과 충분하게 협의 없이 상임위를 배정한 만큼 다시 재고해서 배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무대위에 갈 수 있게 힘 좀 모아주십시오. 무대위에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저쪽으로 통화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우정님이 제대로 그걸 감안해서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정의당 위주로 배치를 해서 그러고 그다음에 그 정의기억연대 윤미향은 윤미향은 지금 원하는 데 보내주려고 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응? 의원님 한번 고민 좀 해봐주세요. 검토 좀 해주세요. 예. 보이시대 집에도 못 들어가고요. 하고 있거든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연일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이 32.4도까지 올랐고요. 그 밖의 지역도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후 한때 영남 지방에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낮에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로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3도, 광주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3도, 대전 33도, 대구 3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